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막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다가 이제 선교관에 오시면 그래서 약간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네. 예. 또 이제 또 약간 좀 선교지부가 좀 여유 있게 있다가 어느 정도 네. 또 다 그렇진 네. 않지만 네. 한국에 오면은 좀 이렇게 방도 좁고 막 또 한국도 낯설고 또 그래요. 또 새벽 비행기로 네. 또 주로 오셔요. 싼 비행기 타시느라고. 그러면 이제 새벽에 연락이 돼서 문 열어달라고 예, 그러고 예. 또 뭐 공항 뭐 귀찮고 사실은 이런 게 많은데 그냥 뭐 저번에도 한번 전화하니까 뭐 다 좋다 얘기하셨는데 좀 그래도 힘든 게 있죠.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면 뭐 좀 샴푸 같은 거, 린스 같은 거, 좀 비누 같은 거 좀 쓰고 휴지 같은 거 쓴 것만큼은 좀 다 이렇게 좀 채워주고 가셨으면 좋겠고 정리도 좀 해고 가고 싶었는데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정리 또 잘하시고 나오는 선교사님들로 유명하신데 어떠신가요? 안식관 사용하고 나시면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리를 제가 특별히 뭐 안 하십니까? 아니 예, 예. 같이 합니다. 청소는 같이 하는데 네. 아니 말씀하세요. 예, 예. 그 사실 이제 그 한국의 이 상황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선교지에 오래 있다 나오게 되면 사실 새로운 영문화 충격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부분에 이제 안식관 이런 데도 요즘 그 분리수거 같은 게 상당히 이게 어렵죠.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제일 힘든 그리고 거죠. 분리수거에 대한 기준도 네. 곳곳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네. 뭐 이거를 어느 분류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감잡기 참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그래서 그게 이게 또 다른 충격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잠깐 나가겠습니다. 계란 껍질은 어디다 버리면 됩니까? 계란 껍질. 일반 쓰레기. 그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일반인데. 쓰레기. 계란 껍질은 못 먹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죠. 닭 껍데기, 닭 뼈,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이 정도. 과일 껍질. 이제는 잘 안. 과일 껍질, 과일 껍질은요? 그것도 일반. 일반 쓰레기.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되죠. 왜냐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기름이나 그것도 그것도, 저기 네. 종류별로 다르더라고. 또 고민이 되죠. 진짜 이게 정말 진짜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들한테는 너무 뭐 하나 버리려고 그래도 그냥 기계로 갈아서 그냥 버리세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 뭐 그런 현장이 주어졌다는 게 그 이제 준비된 또 섬기는 그런 장이 주어졌다는 게 감사하지 또 뭐 거기 뭐 불편하고 불편하면 편한 곳 찾아가면 되는데 편한 곳이 사실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또 이렇게 조건을 갖춰준다는 거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불편을 오히려 끼쳤는지 모르죠. 혹시 네. 저희들 이제 거기에 그 요구하는 그런 내용 수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읽고 최소한 가기 전에 뭐 정리하고 네네네. 모든 거 빨래까지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또 이렇게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또 계속해서 또 하시니까 네. 세팅까지 다 해주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불도 다 빨아줘야 되고 뭐 베개 잡아줘야 되고. 그 뭐 외람되지만 그 뭐 우리만 이렇게 특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민을 한 거예요. 다른 데서 한 달 있다 나가면 그분들이 어딘가에 또 가야 되는데 그냥 방 한 칸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머물도록 하면 연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이거를 그렇게 제공하면서 왜 이거를 나가게 할까? 교회가.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늘릴 생각을 한 거예요. 성교관을 늘렸더니 안 나가게 하고 또 다른 분이 신청하면 들어와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금 웨이팅을 하는데 뭐 지금 꽉 찼는데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머물게 해야 되니까 국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웨이팅 하다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쓰는. 한 4, 5개월을 머물다 어딘가에 있다가 우리가 열려서 연락하면은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샴푸하고 비누하고 치약하고 쌀하고 김치를 주는데 이거를 안 놔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는 이제 거실이랑 뭐 같이 쓰는 방도 있어요. 혼자 오시든 부부가 오든 가족이 오든. 그러면 저조금 갖다 놓지 말고 우리가 이거는 공급할 테니까 그냥 머무는 것만 머무시라고. 예, 추위에 감기 걸리지 말고. 그래서 선교관을 가려면 뭘 갖고 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선교관은 그냥 와서 그냥 머물러도 칫솔은 갖고 오면 좋겠고 칫솔하고 속옷 네. 본인 그 개인 용품 나머지는 다 세팅해. 그러니까 없다 하면은 채워놓고 그 일일이 사서 본인이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 한 칸을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올 수 있는 사람이 머물도록. 네, 방 한 칸이 우리 지금 5채가 벼 있어요. 네, 지금도 네. 자가격리 끝나고 오실 분 자가격리 하고 어디서 머물다가 와야 될 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다 돌려주고 있죠. 우리 이제 그 관리를 해주는 데 말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면 식사도 좀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교인 집에도 가고 교인들 만나게 하는데 저도 이제 인도에서 담임 목사를 있을 때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후원해달라고 이런 좀 있죠. 어려움들이 좀 당황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어떠세요? 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이 이렇게 쓰일 줄 모르고 네네. 사용했던 그 성경 좋은 아이들. 네네네.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왜 없겠습니까? 네. 있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조금 그런 데 대한 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선교사라고 보지 말고 네. 아버지라고 보자. 네. 어머니, 네. 뭐 형님, 누나, 동생. 네. 가족이라고.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지 않겠나. 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저희도 교회를 건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교관을 건축하면서 그 안에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네. 가방이라도 좀 맡겨놔야 된다. 네, 그래서 방을 저희들이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오시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담임 목사 모르게 뭐 어떤 교인을 만나가지고 네네.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결국은 담임 목사에게 들어오는 들어오죠,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선교는 역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다. 네네.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아무리 좋은 교회 뭐 말씀을 하셔도 감동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네. 어떤 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교인들이 감동이 되고 네네. 같이 식사하면서 나중에 네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저분을 좀 돕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 25년 돼보다 보니까 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누구 개인적으로 만난다 해도 뭐 어떤 맡기고 그냥. 이제는 그런 배짱도 생겼는데 네, 마음 편하게 간혹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네. 이왕에 저희 교회 좀 이야기를 하면은 네. 밀양은 이렇게 시골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지도를 펴놓고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 어느 나라인지 이제 찍어보자. 네네. 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제 세계 지도를 보는 법을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람인데 우리 여학생 한 명이 미술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미대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근데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학생이 그 아버지가 식당하고 엄마 식당하고 아버지 노동하는 분인데 미술을 한다. 근데 한국에 홍익대 가기가 합격은 할 수 있지만 학비가 많이 들다. 네. 그래서 데려갈 수 있겠냐 했더니 네. 그분이 그 애를 데려갔죠. 오. 데려가가지고 한 2년은 이제 의학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10년 만에 그 공부를 다 마치고 근데 저는 그의 그림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좋은 신랑을 한 명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대전서 살거든요. 아, 열매가 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왔을 때에, 뭐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이제 콩고에서 학생을 한 명 교수도사서 왔는데, 이제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밥 많이 먹으라 뭐 이런 영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네네. 외국인들에 좀 서로 이렇게 생각들이 좀 열려지는 네, 그런 것도 네. 보게 되고요. 네. 뭐 교인들이 이제 오면은 뭐랄까, 저희는 교인들하고 같이 놀게 만들죠. 네. 오시면 그게 진짜 왜냐면 쉽지 않은데. 담임 목사님 만나면은 네. 근데 어떤 행정적인 어떤 딱딱한 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밤에 교인들 보고 우리가 이제 게스트룸에 승기사님 와 계시면 네.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그래 놀다 보면은 교인들이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조금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도에 이제 교회 5개 교회를 네네.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받았고 음. 또 탄자니아 오신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지?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이 오토바이를 사줬더니 교회가 51개 개척이 됐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제가 우리가 과연 탄자니아에 가서 51개 개척할 수 있겠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한테 우리는 10을 드리면 하나님 100을 주시더라. 네. 예, 그렇게 해서 네네. 교인들을 가르치고 뭐 이야기하고 있고 네. 샴푸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일날 오실 때에 슈퍼 가신 지난주에 뭐 마트 네네. 가신 분들 네네네. 칫솔 하나 더 사와라. 아, 뭐 오피들한테. 어떤 뭐 생활용품, 네. 뭐 샴푸 더 사와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모아두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쓰고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이렇게 한 박스 해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예, 진짜. 그래서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그 우리는 도시만큼 못하고 시골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잘 협조를 잘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조금 뭐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오히려 교회가 얻은 수익이 훨씬 더 많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 밀양 그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의 사고가 좀 늘려진. 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 네. 뭐 목사님도 담임 목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 양들이 다른 또 양 그러니까 목회자를 만나서 또 교류를 하다가 또 이렇게 친해지면 또 그냥 우리 목사님은 막 이게 안 좋아요. 막 우리 목사님은 막 이렇게 또 막 그다음에 영적 상담도 막 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감수하시면서도 이렇게 선교사님들 섬기시는 건 정말 귀한 거죠. 선교사님 그럴 때도 예, 예. 쉽지 않은 일이죠. 마음이 이렇게 확 넓혀지면은 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죠. 선교사님이 상담했다 해서 선교사님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 따라가진 않는데 쏠려요. 쏠려. 그래가지고 타격은 있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약간 저희 교회 조금 한 가정은 이제 네네. 어떤 나라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그 우리 집사님하고 자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 날 만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선교사님 따라서 그 나라에 가서 농업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건 괜찮죠. 그래서 제가 그럼 가시라. 네. 그래서 보내가지고 한 1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농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농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밀양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예. 잘 그러니까 맞았네. 거기 이렇게. 가니까 도움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선교가 이제는 교인들을 좀 보낼 때가 된 것 같다. 네네. 교인들의 각 기술 가진 것들 네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서 그래서 차 정비해 주는 거, 네네. 차 수리해 주는 네. 거, 뭐 농업기계 수리해 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몽골 같은 경우에도 그 제 친구가 거기 선교사를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몽골 청년들이 한창 한국에 돈벌러 나왔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나 했더니 그래서 제가 몽골 가보니까 울란바토르에 그 서울의 거리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불고기가 이제 몽골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상추에 싸가지고. 네네네. 그래서는 그 친구한테 경운기를 제가 2대 보냈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가보니까 네네. 그래서 네 농사 지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걔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운기 2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중가서 용접시켜가지고 써라고 네. 2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 짓도록 네. 재료를 한번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다행히 또 통과가 잘 돼가지고 그 친구는 그 덕분에 청년들이 한국에 안 나오고 교회는 네, 계속 네, 정말 유지할 수 네.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생각에 서울은 서울대로 하면 되고 네, 네. 아유. 우리 밀양은 이제 밀양식으로 선교사를 네. 어떻게 네. 도울 수 있을까. 네. 그 고민을 이제 네. 하면서 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단기 선교 그냥 이렇게 가서 여행하는 그것보다도 네. 당신이 좀 시간을 좀 네. 내가지고 네. 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네. 도와주라. 네네. 네. 그렇게 교인들을 좀 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명 농업 사역을 했는데 네. 우리 목사님 교회 가서 그 네. 농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아니, 지금 저희 시험 받아야 되겠네. KWMA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류하고. 선교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라 네. 한국의 교회에 이런 좋은 동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잘 모아서 네. 교류를 하면은 정말 더 많은 일을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너무나 좋은 또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교인들을 좀 선교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계속 우리는 듣기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계속 배우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는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분들 보고 이제 한국 농촌교회 가서 봉사해라 그러면 잘 안 가요, 솔직히. 네,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선교지 가라 그러면은 자기들의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일정은 자기들의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네, 그냥 가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나왔으면 사실상 올해도 좀 그런 계획들을 많이 해봤죠. 네, 그런데 네, 이 네. 코로나가 딱 오면서 막혀지니까 네. 지금 어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뭐 제주도도 좀 선교사님들이 네, 네. 좀 여행도 갈 수 있도록 뭐 펜션하고 뭐 네. 호텔하고 협약을 맺어서 네. 비행기만 타면 뭐 하룻밤에 2만 원 정도면 차는 네. 그냥 우리가 그렇죠.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좀 프로그램 돌리는데 밀양도 좀 가면 좋겠는데 밀양. 이렇게 교류 좀 하고 밀양. 네. 선교사님들 좀 밀양도 가서 네. 밀양은 어떤 힘의 지역입니다. 제가 네, 네. 오래전에 스위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고 이제 밀양에서 울산을 넘어요. 울산 가는 길이었는데 울산에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얼음골 네. 거기가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안 가시려더라고. 어. 그러면서 여기가 너무 좋은 경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미션홈을 지어보겠다. 어. 거기 이제 로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죠. 그걸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로뎀이 하나 세고 졌고. 네. 근데 그 우리가 밀양 그 얼음골 쪽을 영남 알프스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 좀 많네. 그래서 오시면 네, 힐링이 네.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어. 와, 밀양에서 이렇게 한번 진짜 오세요. 네, 네. 음.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걸 또 저희가 또 보게 되는데요. 또 김경일 선교사님 지금 네. 최근에 또 문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모이신다고 또 들었어요. 네, 최근에 좀 문산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뭐 문산에 선교사님들이 뭐 많이 모인다기보다는 몇 가정 정도 이렇게 네. 아마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오시는 이제 이유가 그쪽이 이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 쪽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분들, 과거에 사역을 하셨을 때에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역자들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지금 좀 이렇게 오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도시 외곽 쪽으로 대부분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산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그런 지역에 많이들 있죠. 그러니까 저희 아마 그 문산 파주만 해도 몇만 명이 네. 그 다국적 이렇게 그 다문화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그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또 섬기고 돕는 일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5년 이상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은퇴를 앞두고 나와서 이제 그런 사역을 은퇴 이후에 계속 지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또 이제 들어오신 케이스도 있고 아마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곳, 쉬는 곳, 그것과 더불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게 선교적인 의미를 어떻게 발굴할 건가. 그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야 선교사들이 관심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적인 미래 일꾼들을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생겨난다든지 아니면은 또 현재 선교 인력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이 선교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확장된다든지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방향을 보면서 선교가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 것인가 이런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현재 그 상황에 많이 지금 연구를 하시잖아요. 고민을 하시고 그런 것처럼 미래 우리 한국 선교의 방향을 생각하시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갖고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뭐 좀 불편하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그 선교적인 지속적인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아마 지금 그쪽은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은퇴 이후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 또 이제 북한 쪽은 우리 민족적인 과제이기도 하죠. 저희가 그 동남아나 뭐 다른 나라는 많이 안 가봤지만 몇 개 나라를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돌아봐도 북한보다는 낫구나 여기가.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가 북한 못 들어가 봤어도 강 건너서 여러 차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접했을 때에 가장 그 힘들게 어렵게 소외된 그런 부류가 우리 지금 이 한반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민족적인 과제이고 한국 교회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했든지 간에 이건 공통 과제로 남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그쪽에 오게 되니까 그 DMZ 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좀 가지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제 어느 목사님 그 지역에 이미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제안이 이루어져서 한 2달 전부터 그런 몇 차례 모임을 했어요. 기도 모임을. 그러다가 이게 이제 숭실대학에서 하는 숭실통일 아카데미 특별반을 그 DMZ 안에 개설을 안에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개원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 이렇게 좀 전체적인 것을 나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전문적인 강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통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또 준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의 지금 이제 교통편이 문산하면 좀 먼데 그 또 김경일 선교사님 뭐 아무리 사역이 뭐 다문화 통일 얘기하셨어도 또 사는 또 분들의 얘기가 좀 필요한데 이성 선교사님 진짜 교통이 그렇게 좋나요, 문산이? 교통이 좀 빠른 편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 진입이 서울역까지 전철을 타면 네. 급행을 타면 45분. 45분. 와. 그다음에 그냥 다 쓰는 거를 타면 1시간. 1시간. 그다음에 일반 이제 그 서울역까지 오는 거는 출퇴근 시간은 좀 많은데 그냥 보통은 뭐 한 대, 2대 이 정도 있어요. 네. 근데 홍대를 거쳐 용산을 거쳐 저쪽 용문으로 가는 네. 이거는 1시간에 한 4-5대 네다섯. 있는데 이것도 홍대까지 1시간이 안 걸려요. 홍대까지 한 45분, 빠르네요. 용산까지 오늘 보니까 한 1시간 10분 그 정도. 네네네. 굉장히 빠른 거죠. 네. 또 이제 7일 날 네네.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네네. 상암이죠. 상암까지 한 18분대 아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진짜 빠르네요. 근데 되게 빨리 네. 가는 사람인 것 같고 네, 한 네, 네. 20분, 30분 네, 네, 정도 네, 네. 그렇게 네.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교통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아까 뭐였죠? 또 되게 빠른 기차가 GTX.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유치하려고 지금 서류가 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게 되면 강남까지 30분 뭐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도 좀 저희가 그동안 몰랐었는데 거기 이제 선교도 다문화 선교 통일 그다음에 이제 서울 오고 가는 것도 굉장히 또 근접한데 지금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뭐 숭실 아까 대학교에서 뭐 하는 거랑 뭐 유엔 얘기 좀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유엔 산하의 평화대학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DMZ 안에 유치를 해서 이제 다국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회를 하면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난주 처음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나온 얘기인데 생태 평화 대학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대학이 이제 아니고 도시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서면 자연적으로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지금 비전들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뭐 사과밭 뭐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뭔가요, 이기성 교사님? 사과같이 사과죠. 저희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그 사과밭을 인수받아서 농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가서 뭐 사과 잎도 따고 또 풀도 뽑고 풀을 뱄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은
이제 추워져 갖고 네. 사과를 다 따야 돼서 네, 네. 가서 그냥 이틀 열심히 일했죠. 사과 따는 일. 오늘 아마 맛을 보셨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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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홍보차 가져왔어요. 사과 사시라고. 지금 그게 이제 자립 문제로 DMZ 안에 있는 농지를 이제 다문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농사도 좀 짓고 선교사 자립도 되는데 뭐 농사를 제가 듣기에는 뭐 5천 평의 1년 대여비가 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자립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안이 좀 나온 게 좀 있나요? 자립 방안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각 얘기도 이제 뭐,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농토가 놀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은 곳이다. 이상해요. 오히려 저 남쪽으로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북도 이런 데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한 강원도 이런 데보다 아예 노는 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의외로 이제 놀고 있는 농토들이 좀 있는 곳이고 또 저렴하게 혹은 거의 값을 안 내고도 그냥 쓸 수 있는 곳도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제 양계하는 거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네네. 고아들의 어떤 비빌 언덕. 네, 네. 고아들이 그 고아원을 마치고 나면은 아무런 대안 없이 나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네네. 이제 어디가 있는지도 네네. 모를 정도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농업을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장들을 지금 이제 발굴이 돼서 몇 곳 지금 사과 농장도 있고 또 양계를 하는 곳도 한 2곳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좀 확대가 되지 않겠나. 엄청나게 넓은 땅이 그 임진강 건너 우리 이남 지역이 있어요. 아주 넓은 네, 네. 100만 평도 넘는 그런 땅이 놀고 네.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네.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좀 개발이 되어진다면 그 해당되는 그런 네. 사람들 네. 다문화면 다문화 또 탈북인들 또 고아 아이들의 경우 될 것 같고 또 선교적인 어떤 그 방향을 또 열어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저희 옛날에 뭐 현대 정지용 회장님이 뭐 젖소를 몰고 북한에 한우인가요? 이렇게 갔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들으니까 그 양계 하면서 계란을 다 달걀을 낳고 폐닭인데 이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좀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에서 한 뭐 2주 정도 굶기면 또 다시 낳고 그 볏집에다 닭이 퇴비가 이제 되는 대변을 이렇게 하면 엄청난 뭐 비료의 혁신적인 뭐 교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뭐 최근에 들으니까 그 이번에 통일 그 이렇게 연락사무소 파괴되고 그랬는데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걸 좀 남쪽에 짓고 뭐 이런 얘기도 솔솔 올라온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 쪽의 북경에 그 국정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을 다시 이제 남한 쪽의 최북단에 이렇게 하면서 북한 선교의 꿈도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맞나요? 어떻게 좀 확인된 게 좀 있으면? 여전히 뭐 그 이제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제 그러한 그 미래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퍼즐처럼 이렇게 자꾸 맞춰주고 있는 게 맞춰주고 아닌가 있죠.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죠. 관심 가진 네, 네. 사역자들도 그런 또 모임이 되고 또 선교사님들 모임이 되고 하니까 네, 네. 이제 그래 하나하나 이제 다양한 경험들이 또 이렇게 모아지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자립은 그렇게 돈 엄청 많이 버는 자립은 그렇죠. 아닐 거고 네, 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좋은 모델적인 자립 네. 현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생명 농업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농업과 관계된 그런 자립 현장 땀 흘려야 하는 일이고 그것은 땀 흘리는 본인에게 유익하죠. 사실은. 네, 네. 예, 예. 그런 네, 현장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 한 팀은 밀양으로 가고 한 팀은 이제 문산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좀 이제 그 풀어보는 또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저희가 KWMA에서도 연구하고 준비하는 얘기인데 이제 은퇴 선교사들, 선교사 마을, 뭐 선교사 자녀 학교, 선교 방송센터 이런 주제를 이제 저희 그 미래 한국 선교 개발 센터에서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충청남도의 한 도시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자부담금 얼마를 내고 이제 중앙 정부에 있는 부처에다 이제 요청을 해서 무슨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마을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금들이 많이 나왔죠. 적지 않게 뭐 수도, 전기 뭐 이런 공사도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 사업으로 그 정부 지방 자치제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에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도 적지 않게 또 지원을 받아서 좋은 모델로 이제 그 학교 마을이 이제 지방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을들을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문산이나 또 뭐 다른 어떤 지역에 선교사 마을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선교사 자녀 학교도 사실 선교사 대안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대안 학교들의 어떤 그 상황들이 좀 더 이렇게 선교사들 추방과 비작업을 다 수용하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주변 얘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자녀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교육이 어느 정도 한국에 와서 맞춰지지만 중고등학교까지는 좀 너무 좀 힘들어지나 봐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세터민들이 지금 한 38,000명 정도 있는데 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좀 잘 준비해서 기획을 하면 뭐 선교 통일 마을, 선교 통일 다문화 마을 뭐 이런 그림도 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유롭게 의견 있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골 지역 가보면은 네. 다문화 가정들이 네네. 이제는 그냥 다문화란 말 자체를 안 할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를 보내면 네. 걔들이 이렇게 적응을 살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자체가 네. 그런 애들 좀 멀리하는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케이스에 저희 동네에 필리핀 어머니가 필리핀이고 아버지가 한국 농아인이었어요. 네네. 근데 걔가 어릴 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라면서 그러니까 웃음을 한 번도 안 띄었죠. 네네. 왜냐면 놀리니까. 네네네.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 동네에 미국에서 살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걔를 데리고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 여행을 시켜주니까 그 다음 갔다 와서 얘가 웃는 거예요. 왜 가보니까 네. 나하고 똑같은 애가 너무 많다는 너무 많죠.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사실상 저도 이제 올해 미국을 한번 갔다 오면서 이제 미국 가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다문화 애들을 이렇게 외국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가 그 우리는 정적인 문화가 있겠어가지고 사실 다문화애를 만나면 불쌍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네. 얘는 하나도 안 불쌍하죠. 그렇죠. 자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는 제가 우리 로뎀에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 보시면 은퇴 선교사님들은 외국에서 그렇게 어떤 애들을 다 접해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그런 은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밀양 지역인 학교, 그다음 밀양 지역의 교회, 심지어 더 지역사회까지도 그 선교사님하고 다문화애들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네네.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 일은 아무래도 한국의 목회자들이 사실상 못합니다. 못한다 네네네. 생각되고 네. 그 일이 이제 한국의 하나님께서 그때 선교사님들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다. 그렇죠. 너무 거창한 프로젝트 이런 거는 사실상 하기 힘들어도 네네네. 이제 그 애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일은 네네. 제일 잘할 수 있겠다.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네. 그 일을 저희 로뎀에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있으신가요? 세터민 같은 경우에 점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잘한 분들은 아주 극소수인 것 같고 네. 대부분은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연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많은 그 탈북한 분들 만나고 네. 또 그다음에 꽃제비 아이들 네. 그 네네.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아이들이 그냥 먼저 나왔죠. 그런 아이들을 많이 이제 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교육 과정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까지 뭔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방안까지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거든요. 큰 네네. 문제인데 네네. 저는 그 생명 농업을 했기 때문에 네. 생명 농업이 미래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하고 있어요. 저는. 네네.
지금 농민 숫자가 너무 줄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네, 네. 이제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것을 앞으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살려야 되고 네, 네. 행복한 일자리, 네, 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네. 이런 것과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함께 이어져 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 공동체적인 삶 자체가 그렇죠. 저는 중요하다고 네네. 보죠. 네.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네, 네. 상당히 좀 종합적인 네. 교육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일자리 창출돼야 되겠고 네, 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네, 네. 모델 케이스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음. 지금 이제 한국의 많은 그 농촌이 비어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네. 통일 이후에도 또 이렇게 네, 북한 쪽도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삶의 자리로 네. 만들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가능성이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코로나나 추방 때문에 이제 한국에 많이 오신 것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뭐 특별한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자녀 문제로 좀 한번 가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이번 코로나 때 주택 문제를 안식관에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안식관 시스템이 밥을 해 먹거나 뭐 그런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떨어뜨려서 안식관에 딸랑 보내기는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교회의 어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자녀들 다 컸으니까 하나 남는 방을 좀 홈스테이로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를 좀 캠페인을 좀 벌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기성 선교사님 이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근데 요즘 애들이 네. 하도 개성이 강해서 차라리 자기가 해 먹는 게 낫지. 그 아마 남의 집에 가 있는 거 더 싫어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선교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 혼자 오면 안 받아주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를 제가 말씀드린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은 따로도 따로 받아준다니까 네. 그런 PK 것들이 좀 많아져야 네.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한 학사관이 아니라 선교관을 통해서 자녀들과 대학생, 청년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엄마가 소개를 해주고 아빠랑 같이 왔다가 애들은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입시 이런 전형도 있고 그러니까는 부모는 먼저 들어가고 이제 고3 입시생은 이제 형제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으면서 또 동료 선교사 자녀가 또 혼자 떨어져 있는 걸 알고 불러와서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선교관이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 8월 달은 110명이 머물렀어요. 많이 그때는 23채에 예, 23채에 110명이 머물렀는데 지금은 26채로 늘어났고 85명이면 널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실률을 없애는 보관은 학사관을 따로 운영하자. 그래서 학사관도 돌아가니까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학사관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어요. 네. 그런데 애들 관리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와서 머무니까 이게 선교관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네.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선교관이 확장되면서 학사관이 네. 이렇게 있고 장학 사업이 되고 그 MK PK들을 돌보면서 한국 교회와 선교지를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이 네. 시스템을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그게 저희는 지금 신학생들한테 무상 급식을 했어요. 한 학기 1시간이지만 200명을 식당으로 와서 밥을 퍼주고 밥을 먹였어요. 그게 균등하게 애들한테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거거든요. 누구는 뭐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기숙사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통학하는 애들도 그렇고 한 끼 식사를 쿠폰을 사서 똑같이 나눠줬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먹을 사람 학생은 나중에 와서 쿠폰 내면 공짜로 먹지만 지금 와서 먹을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오면 우리가 밥을 퍼주면서 배식을 해주면서 같이 이제 교류한 거죠. 그러니까 무상 급식이 무상 등록금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장학금으로 공부하면 그 학생 신학생들도 교회 담임자가 되면 내 교회가 아니라 네. 네.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아는 거예요. 밥을 네, 네. 공짜로 먹어보고 네. 교회가
공부를 시켰으면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해서 등록금도 벌고 여성교회가 책값을 월 5만 원씩 보태줘서 그걸로 그쵸. 기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면서 제가 했지만 네네. 그 후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 담임하는 교회는 없고 교인은 없지만 네. 어차피 모금해서 이렇게 흘려보내게 하는 거를 네네. 통해서 네네. 교회가 하는 거를 대신 이렇게 하는. 네네. 그러니까 뭐 좀 이게 말이 흘러갔지만 이게 억지로 지금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네. 지금은 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 네. 급한 게 뭔가 네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이걸 해결하면 다음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재난에 여기 우리 세대랑 다음 세대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네네. 요 브릿지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밧줄로 건너가고 개인이 논 사다리로 건너가던 게 이제는 우리가 네네. 아주 튼튼한 이게 저기 다리를 놓은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거기와 같은 그 이제 노하우와 경험 가지고 뭔가 유기성 목사님 칼럼처럼 이거를 네. 위기를 기회로 삼자. 네네. 예, 그러니까 이 기회로 삼는 거에 거의 동조하는 네네.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네. 아마도 교회는 목회자들의 그 교단과 이런 다들 이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를 후원하는데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는데 평신도들은 이게 코로나19에 찾는 거예요. 어디를 선교할까, 어디를 도울까. 그래서 만사형통 운동이 되는 거예요. 10,000명만 모집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을 왜 이루질 못하냐 이거예요. 14,000명만 모집하면은 1억 4만 원이 모금돼서 그러니까 1년 묻어두면 10억이 그냥 자동으로. 천사보다 훨씬 센. 그럼요. 천사는 뭐 천사 운동이고 우리는 뭐 찬송가가 주제곡이 있어요. 만사형통 운동. 이미 제 어머니 그 새벽기도 갔다 오면 무릎하게 누워서 그 나이가 길 다가오도록 듣던 게 어느 순간에 아 이걸 하나님이 프로그램으로 모금 프로그램으로 주셨구나. 그 코로나 때 이거를 터트린 거예요. 만사형통. 그러면 찬송가는 384장. 네네. 만사형통 384 운동. 그 이제 안식관이나 선교관을 내주는 집이 이제 통째로 내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러 개 있는데 보통 평범한 집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장로님 권사님 되면 애들 다 이렇게 장가 보내고 뭐 보내면 방이 한두 개 남는데 네. 이제 선교사님들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뭐 하루에 뭐 10,000원씩 이렇게 낸다고 해서 내는데 권사님이 받고 또 용돈으로 또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자식 같으니까 김치도 해주고 밥도 잘 먹이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이거는 좀 평범하게 다 누군가 좀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네.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의 문제가 이제 저도 사실 인도에서 이제 비자가 거부돼서 이제 한국에 나왔지만 제일 난감한 게 안식관에 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 인도에서 정리돼서 갖고 올 짐을 어디다 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서울 근교에 공장이나 좀 이렇게 물류센터를 하시는 분들을 몇 군데 좀 뚫어서 선교사님 짐들을 좀 거기다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일을 좀 만들면 좀 안식관을 옮겨 다녀도 좀 선교사님들이 좋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 중국 선교사님들도 옛날에 그런 고민들 많이 있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뭐 네. 이렇게 보관할 만한 집이 있을까요? 대부분 짐들은 다 처분하고 그냥 두고 그냥 두고 그냥 네. 없애고 입을 옷이나 네, 뭐 네. 맞아요. 그런데 큰 가방 이제 한 예, 대여섯 개 네, 네. 그 정도. 네, 네. 네, 그 정도면은 뭐 1년 또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필요한 분들이 있을 선교 수도 자료 있어요.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 되게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그냥 현지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냥 다 처분. 저도 인도에 있을 때 책을 4,000권 정도를 다 그냥 폐품 장사한테 주고 왔어요. 줄 데가 없어갖고. 근데 그런 것들이라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선교사 보관센터 같은 거 사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선교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는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못하신 말씀이나
또 아니면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 선교사님, 또 한국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짧게 한 분씩 하는데 우리 나철수 목사님부터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사실상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퍼즐 조각 같은 지금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룸을 이렇게 하는 그 선교사님 모시는 사역을 듣고 어떤 분은 자기 회사 뒤에다가 게스트룸을 한번 내놓고 하고 네네. 어떤 분은 오피스텔 두 채 쓰라고 네. 하고 어떤 교회 또 뭐 이번에 제 친구 교회는 이 친구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네.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장로님한테 선교사님을 모시는 게스트룸을 하자. 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음.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도 못 받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방을 하나 만들었다고 네. 1호로 이제 저보고 와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홍보를 좀 더 많이 알리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선교사 자녀들 그러면 네네. 구체적으로 네네. 선교 자녀 케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네네. 그다음에 어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네네. 좀 나오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일 선교사님 또 어떻습니까? 짧게 한번. 이 KWMA 이런 그 단체나 또 우리 아까 목사님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런 그 이 사역들이 결국은 그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네트워크 이제 네, 각 네. 분야별로 네트워크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 교회가 그런 그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현상 문제로 떠오를 때 그때부터 해결책을 찾아요. 그리고 네. 상당히 빨리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네. 다른 경험을 우리 네. 선교사들의 문제에 이제 풀어나가는 그 네. 이제 그 기술로 이렇게 네. 어떤 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이 아마 사건 이후에 지금부터 아마 5년에서 10년여간의 한국 선교사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약 20% 30% 가까운 네. 10년 어간이니까 상당히 많은 네. 분들이 네. 들어오게 네. 되죠. 네. 그러면 그 중에 전체 안 해도 되죠. 네. 한 20% 내지 30% 이제 진짜 어렵고 한 대안이 없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네, 네. 있던 그 나라의 경우를 이렇게 네, 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그렇다면은 그 분량의 만큼 우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네. 각 교단별로 네. 또 그다음에 선교회별로 단체별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송한 숫자가 네, 다 네, 나올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적어도 이 정도는 그 교단에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놔야죠. 어느 한 곳에서 무슨 뭐 100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한 곳에서 한 20채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것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모두에게 그런 마음과 준비를 갖도록 이런 단체가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네, 네, 네. 이게 제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 모델을 예. 얘기해 그러니까요. 주신 것도 예, 예. 굉장히 귀한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다 또 이렇게 잘 종합이 되어진다면 아마 전체적인 흐름에 적어도 20%, 적어도 한 30%.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들은 알아서 또 대처할 수 있고 네네. 이미 또 그런 그 이제 방안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면 아마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큰 사태로 다가왔지만 이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아마 좋은 어떤 그런 그 네.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건이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네.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보죠. 예, 예. 네. 이기성 선교사님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다 못하신 말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곳곳에서 굉장히 이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해주시거든요. 근데 선교사들도 이걸 아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들이 맞아요. 있고 또 선교사 나름대로 또 발빠른 사람은 뭐 많은 또 혜택을 받고 안 그런 분은 어디다 문을 두드려야 될지 모르는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아마 균등하게는 어렵겠지만 좀 많이 홍보돼서 네네네. 뭐 어디를 통하지 않고도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그렇게 은퇴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문화 사역을 하고자 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 밀양뿐이 아니라 문산뿐이 아니라 네. 사실 곳곳에 좀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다문화가 뭐 한쪽으로만 몰릴 수 없잖아요. 네. 지금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좀 반갑고 그렇죠. 또 뭐, 어디든 갈 수 있겠구나. 네, 응? 네, 네. 이쪽만이 아닌 어디든. 네. 참 고맙고 좀 그래요. 저희들 네. 입장에서는. 네. 지금 KWM의 이제에서는 그 선교사의 슬기로운 고국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편집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또 이렇게 안내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생활하는 거 뭐 그런 거 지금 오늘 했던 얘기들도 정리가 많이 돼서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고 우리 조정진 목사님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더 하고 싶은 말씀. 글쎄 선교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고생하시고 힘드시니까 편안히 와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제공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냥 한국 교회가 좀 이게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어느 선교사님이 차를 빌리러 오셨는데 네. 저한테 저도 뭐 기관 사역하니까 교회가 후원돼야지 이 사역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기관은 모금 기관이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해야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도 교회의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랑 공감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을 때는 협력 관계예요. 교회 담임 목사가 추천서를 보내고 네. 네. 뭐 전화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추천서 선교사님이 받아서 보내면 우리가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파트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선교가 후원이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럼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지금 들어와서 필요에 의해서 쉬어야 되고 숙소가 필요한 것도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만 필요에 의해서 네. 보내고 선교지만 이제 다녀오고 물량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리스크가 뭐냐면 짧게 쓰고 혼자 오는 게 리스크예요. 어쨌거나 방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열흘 쓰면은 아주 이게 괴로워요. 혼자 와서 그렇다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같은 방이 2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희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그냥 안식년을 들어와서 집 한 채를 쓰면은 그게 오히려 저희는 그냥 차도 그렇고 빌려서 1년 쓰시고 그냥 한 번씩 와서 점검만 우리가 해드리면 좋겠다. 이 시스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선교사도 다음에는 오셔서 뭐 그냥 1년씩 돌아가면서 이제 머무실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하겠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장해주고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나름대로 좋은데 저희가 착안한 거는 그래요. 지금 늘 이제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소아암 하나를 둔 부모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 저 사람은 그냥 재주가 많아서 요령이 있어서 후원을 받았는데 또 받고 네, 네. 그런 걸 그 부모회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걸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하는 부모회나 단체를 통해서 추천이 되면 그게 우리는 무조건 도울 수 있는 보장하는 조건이 되죠. 그처럼 선교지의 후원도 이게 빈익빈 부익부이고 편차가 커요. 네, 네. 교회에 따라서. 네,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죠. 이미 그렇게 시스템이 됐고. 근데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줄까? 그러면 제한을 두지 말자. 들어와서 쓸 만큼 쓰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평성이다. 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걸 가지고 왜 우리 선교사님께 한 달밖에 안 됩니다. 2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에요, 저희가. 저희 주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맡겨진 거를 우리가 선용하고 네. 쓰는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게끔.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선교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호영 간사님 이제 네.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네. 이제 이런 주택 문제는 아직 이렇게 들으면 오늘 방송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교사로 저희들은 오히려 선교지로 나가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이제 역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의 동일한 문제라는 거에 되게 동감이 가지고 예, 동일하게 저희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청년 선교사들도 네. 사실은 이제 좀 방문제, 집문제 똑같이 있을 텐데 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네. 좀 연결되면은 네. 청년들은 또 시스템이 좀 달라도 되잖아요. 이렇게 네. 대학 기숙사라든지 또 더 많은 또 여러 가지 도미토리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네.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하면 또 길이 열리고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품어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아까 네네네. 선교사 주택 문제, 네네네. 그 자부담금 네네, 그런 자부담금. 문제 네. 이야기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아까 좀 더 얘기하실 게 있는데 자부담금 얘기를 청약저축을 드는 교단이나 단체도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 더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떤 건가요? 그 청약 주택을 하라 그러면은 그냥 월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그 청약 주택 점수를 따는 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실제로 10년, 15년, 20년 있다가 들어와도 1,000만 원이 안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네, 네.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월세를 내고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네네네. 그럼 그 선교 현장의 월세의 한 뭐 10분의 1이든지 아니면 5분의 1이든지 은퇴 이후를 위해서 청약 적금 줄 때 떼어서 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최소한 이렇게 나왔을 때에 3천만 원이라도 있다면 모아가지고 집 짓고 네네네.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네네.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것도 없어서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누가 후원을 해서 하든지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네네.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준비하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네네. 그 다음에 좀 비빌 언덕이 조금 더 낮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KWMA에서는 선교사의 주택 문제, 은퇴 후의 문제, 또 선교사 마을, 또 선교사 안식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수도권만 아니라 이제 지방이나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일들 우리 같이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들 보시고 선교사님들께서 또 더 좋은 생각이나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함께 모아서 저희들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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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